각오하세요. 이제 내 차례예요. 30년 동안 버려졌던 딸, 간이식 도구로 이용당할 뻔했던 여자. 그녀가 드디어 칼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수술하려 했다면 이번엔 내가 당신 인생을 해부할 거예요. 복수의 칼날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 그 제국이 무너지는 첫날. 오늘은 버려진 딸의 반격. 그 치명적인 시작을 지금부터 목격하시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드라마 깜빡 놓치지 마세요. 병원 복도. 듣고 말았습니다. 들어선 안 될 진실을. 지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계획이었다니.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이젠 내가 당신 인생을 부숴버릴 차례예요. 그리고 며칠 후 고성이의 휴대폰에 도착한 단 한 줄. 오늘 오후 3시 당신 사무실로 갑니다. 준비하세요, 지은호. 고성이는 문자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감히 이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조사를 끝낸 지은호가 그 사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오후 3시 정각, 지은호가 고성이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다며? 고성이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자식이에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나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딸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우진이 상태가 안 좋아서. 지은호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터지기 직전의 유리처럼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건넨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모든 게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간이식을 해줘야 하나. 망설여지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숨을 들이켠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고성이가 당황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왜 자꾸 일을 피곤하게 하니? 내가 좀 이해해주면. 이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르듯 말했습니다. 오빠 우진만 당신 자식이었죠.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자식으로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당신을 엄마로 볼 이유가 없어요. 지은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지?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다 정리해놨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증거별로. 고성이가 파일을 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설 탐정 의뢰서, 출생증명서 불법 조회 기록, 담당 의사와의 문자 메시지, 간이식 검사 일정표, 심지어 고성이가 비서에게 보낸 지시사항까지. 이걸 어떻게?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구했냐고요? 지은호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 비서님이 양심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짓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고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년이. 욕하지 마세요. 당신이 누굴 욕할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어요. 특히 사람을 이용할 때는요. 지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내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울었죠. 병원에서 쓰러지는 연기까지 하면서요. 내 딸을 찾았다고 정말 끝내주는 연기였어요. 고성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단어 입에 담지 마세요. 역겹거든요. 내 진짜 엄마는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한 분뿐이에요. 그건 아니야. 나도 정말로 나를 뭐요? 지은호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사랑했다고? 그리웠다고? 그럼 왜 30년 동안 안 찾으셨어요? 왜 아들이 아프기 전까지는 제 존재조차 신경 안 쓰셨어요? 지은호가 책상에 손을 짚고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나를 도구로 봤어요. 당신 아들을 살리기 위한 교체 가능한 몸 한 조각으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려던 예비 부품으로요. 그 말에 고성이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널 위해. 위해서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누구를 위해 살았을 리 없어요. 늘 자신을 위해. 자신이 만든 세상을 지키려고 사람을 버렸죠. 30년 전에 나를 버린 것처럼. 고성이가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너도 엄마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지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 근데 왜 나는 그 자식 목록에 없었어요? 나도 당신 자식인데. 넌 잘 자랐잖아.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랐잖아.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그게 당신 면죄부가 돼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게 늘 당신의 면죄부였죠. 하지만 이번엔 안 통해요. 이제 내 차례예요. 당신이 내 인생을 수술하려 했다면 이번엔 내가 당신 인생을 해부할 거예요. 당신이 쌓아올린 그 거짓된 세상을 무너뜨릴 거예요. 기대하세요. 고성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나를 협박해? 문이 쾅 닫히는 순간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절대 안 돼. 이 사실이 박진석 귀에 들어가면 병약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빼앗길 수는 없어. 우진이는 반드시 기업 후계자가 되어야 해. 이건 무너지면 안 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늦은 시각 AP그룹 신사업실. 이지혁은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제가 부탁한 거. 지은호가 물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다 찾았어. 고성이가 그동안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서류에는 고성이의 과거 불법 행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탈세, 횡령, 하청업체 착취, 심지어 뇌물수수 기록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야. 이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다 터지면 고성이는 끝이야. 회사도, 명예도, 전부 다. 근데 이 일 정말 할 거야? 내 친모를 상대로?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엔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어요. 해야죠. 그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평생 쌓아올린 세상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게 만들 거예요. 이지혁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어. 내가 시작한 순간 너도 다치게 될 거야. 상처는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이미 다쳤어요.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를 가장한 괴물일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미 결심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흘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선배. 이제 끝까지 갈 거예요. 그 순간 지혁은 지금까지 알던 지은호의 처음 보는 표정에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발을 내디디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네가 이건 아니야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그땐 바로 멈추자. 네가 더 힘들어질까봐 난 그게 제일 걱정돼. 난 너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고성이의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평소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25% 상승했으며 신규 프로젝트 3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고성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리던 순간 갑자기 스크린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낯선 문서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내부 비밀 보고서. 회장의 친딸을 이용한 생체이식 의혹 건. 순간 이사회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말라붙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꺼요 끄라고. 목소리가 흘러내리듯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 당장. 하지만 스크린은 그녀의 명령을 비웃듯 다음 장면을 계속 넘기고 있었어요. 의사 문자, 불법 조회 기록, 이식 스케줄표. 그녀가 숨겨온 비밀이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실수야. 시스템 오류야. 고성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리모컨을 쥔 손으로 화면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끼. 회의실 뒤쪽 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속도로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는 이사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고 고성이의 몸도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지은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한 걸음으로. 이사회 의장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한 겁니까? 지은호는 앞으로 나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내부 신고자 자격으로요. 지은호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회사의 이사 한 명이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다시 찾아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장기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거짓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회의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에요. 저 애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그 순간 고성이의 손에서 마이크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성이는 의자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흐트러진 채 평생 쌓아온 권위와 이미지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 복도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 내부 보고서 유출 얘기를 흘렸던 겁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사장님, 친딸을 간이식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장기 기증 강요 의혹에 대해 입장 부탁드립니다. 고성이는 얼굴을 가린 채 흔들리는 걸음으로 지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의 카메라가 사방에서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경호원에게 이끌려 사라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건물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산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잠시 후 지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끝난 거야?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겨우 조금 되돌려준 것 뿐이에요. 지혁은 우산을 펴서 그녀 머리 위에 천천히 씌워줬습니다. 그럼 이번엔 같이 맞자. 내가 곁에 있을게.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너라서.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그냥 너가 지은호라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비에 젖은 도로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멀리 고성이의 사무실 창문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이 서서히 숨을 잃는 것처럼. 지은호의 복수가 시작된 오늘 회차. 정말 통쾌하면서도 동시에 슬픈 순간이었어요. 다음 회에서는 고성이가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낼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